네, 본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017년 생산한 배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지금 엔진이 뜨거워서 지금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초록색이죠. 상태 좋죠. 네, 그래서 부동액도 그냥 타시면 되고요. 엔진 오일은 저는 항상 가지고 오면 엔진 오일을 기본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한번 확인을 하는데, 엔진 오일 확인한 방법은 필터죠. 필터를 보면 엔진 오일을 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엔진 오일 갈 때 필터를 같이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보면 교환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교환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바로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브레이크 오일을 좀 잘 안 보이니까 뚜껑 열겠습니다. 보이시죠? 깔끔하죠? 브레이크 오일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아직은 교환하실 필요가 없다. 브레이크 오일은 나중에 뭐 라이딩 그때 패드 교체할 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세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누유 없죠? 안 보이죠? 이쪽에도, 헤드 쪽에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풀리 쪽에도 보시고요. 워터펌프 쪽에도 새는 데가 없고, 그리고 앞쪽에 헤드 블럭입니다. 일로 라인 쪽, 뭐 가스니까 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옆에입니다. 헤드, 실린더 헤드 옆에.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한번 보시고요. 카메라 각도를 잘 잡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오일 비치는 데가 없습니다. 점막 코일 쪽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에 내부 엔진룸 세차를 하면서 오일이 이쪽에 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서 세척이 됐네요. 고압으로 세척이 됐기 때문에 보통 엔진룸 세척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은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세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헤드 커버가 있는데 커버를 안으로 세척액이 들어가서 저렇게 된 것 같네요. 이번에는 엔진 오일 캡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 캡이고요. 깨끗해야 되죠. LPG인데 깨끗합니다. LPG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역시 이 차량도 안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막아져 있어서 어떻게 보려고 해도 조금 이쪽은 보이겠네. 보이시죠?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하죠? 초점을 다시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엔진 상태도 슬러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좋습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엔진 진동, 지금 엔진이 각이져 있어서 불통을 올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옆에 걸쳐놨습니다. 소리 좋죠? 많이 조용합니다. 많이 조용하고요. 그리고 엔진 진동도 아주 안정적이죠. 상태가 좋은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로바의 가스입니다. 블로바의 가스도 없죠. 뭐 엔진 오일도 깨끗하고요. 아주 상태 좋네요. 이번엔 타이어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지금 보면은 한 80% 정도 남아있네요. 그게 뭐 새거 같이 보이는데 80% 남아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기가 좀 많습니다. 조인트 상태고요. 아직 조인트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앞브레이크인데 아반떼 이 하이브리드 휠은 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 차를 볼 때 안 보여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 한 반 정도 남아서
한 5만 킬로 그 정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뒷바퀴입니다. 뒷바퀴 타이어도 거의 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90%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차주가 타이어를 작년에 갈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바퀴 브레이크입니다. 패드인데 비슷하네요. 앞에랑 뒤에랑 보시면은 네, 비슷하네요. 한 절반 정도, 한 5만 킬로는 갈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반대쪽 타이어입니다. 역시 똑같아야죠. 네, 한 8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이상 없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비슷합니다. 이쪽이랑 반대쪽이랑. 그래서 똑같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한 90% 남아 있고,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한 5만 킬로 정도. 브레이크는 후에 점검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실내에 왔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요. 버튼 시동이기 때문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시동 걸렸고요.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음 조용하고 좋고요. 그리고 변속 충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속 충격도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좋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핸들이 조금 사용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차도 하이브리드인데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옵션인데 핸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핸들 커버를 씌우고 타고 다니는데 그 커버를 씌우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사용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가스고 하니까 전자백 치시고, 에어컨은 한 2단 정도 두고요.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끝까지 감습니다. 끝까지 감았을 때 이상한 소리 난다든지 끼끼끼 소리 난다든지 괜찮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꺾습니다. 꺾었을 때 지금 부하 상태죠. 파워 핸들도 돌고 있고, 파워 핸들 펌프도 들어가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끼끼끼끼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아주 좋고 부들부들 떠는 것도 없이 좋습니다. 엔진 상태는 좋네요. 안녕하세요, 도깨비 모터스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최강 연비 아반떼 하이브리드 HD3 어드밴스 팩입니다. 최고 등급의 풀옵션 차량이고요. 2009년식에 11만 킬로입니다. 200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버튼 시동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좋겠죠. 최강 연비인데 저도 지금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째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미련을 저도 지금 못 부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버스비보다 가스비가 쌉니다. 너무 연비가 좋기 때문에 가스인데다가, 안 그래도 가스가 싼데 가스에다가 또 하이브리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능은 나중에 한번 뒤에 영상 후반부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유지비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이 차량을, 똑같은 차량을 10년째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저 돈은 많이 벌어준 차량입니다. 그래서 버스비보다 싸다는 거, 그래서 버스비보다 싸다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타보시게 되면 피부로 실제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네, 전차주분께서 현대 블루엔즈에서 AS를 받으셨습니다. 미션을 AS를 받으셨는데 미션을 통째로 교환을 했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미션이 문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서는 미션을 공짜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션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일은 없고요. 그래서 미션 오일도
그냥 나중에 5만 킬로 후에 타시다가 5만 킬로 좀 지난 후에 미션 오일은 꼭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CVT 미션이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션 오일 관리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게 되면 한 5만 킬로 정도 후에 미션 오일 교체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그때 같이 점검하시고 브레이크 패드도 같이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 한 5만 킬로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엔진 오일만 교체해서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주행 영상이랑 그리고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작동 원리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있는 주행 영상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씩 가격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은 유튜브 설명란에 엔카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명란에 엔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가격,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이력 등등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까이 가서 보시면, 자, 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자, 호떡이 옆에 있습니다. 왼쪽에 삼각형 세 군데 보면은 어시스트가 있고, 그리고 차지가 있고, 밑에는 이제 배터리 양입니다. 제가 발을 액셀을 한번 해볼게요. 차지에 초록색불이 들어왔죠. 이거는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뜻입니다. 탄력 주행으로 충전하고 있고요. 다시 악셀을 밟으면 어시스트에 불이 들어오죠. 악셀을 밟게 되면 다시 또 차지 내려막길이라서 차지 충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잠깐 밟고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받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차지가 된 상태에서 RPM이 줄고 오토 스탑 시동이 꺼진 겁니다. 11년 11년 됐죠. 11년 뭐 10년이 넘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나왔던 차들 중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비슷한 연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초창기 모델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지금 아반떼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오토 스탑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연비가 아주 좋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다시 이제 악셀을 밟으면 어시스트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RPM도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시스트 모터죠. 모터에서 가속을 시켜주고요. RPM도 같이 올라갑니다. 차량의 연비가 제일 안 좋은 시점이 정차 중이랑 정차했을 때랑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의 연비가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연비 안 좋은 구간을 모터가 커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차가 쓰게 되면 오토 스탑이 걸리고 다시 출발하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속을 할 때 어시스트에 불이 들어와서 엔진 힘과 그리고 모터의 힘이 같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LPG 차량보다 연비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년이 넘은 지금도 이렇게 운행이 잘 된다는 게, 예전에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정말 말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신차가 나오면 말이 많죠. 뭐 결함이 있니 어떤 이게 말이 많은데,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작동이 잘 된다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력이 그만큼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고객님께 차량을 인도받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장거리를 좀 뛰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이 내연기관이라는 게 이제 엔진인데, 이 엔진에는 이제 연소실이 있죠. 연소실이.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착화 방식이고, 휘발유 가스는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거리를 좀 뛰어줄 필요가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장거리를 뛰고 좀 고속으로 좀 밟아주면 엔진 연소실 내에서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겠죠. 고온으로 올라가는데, 약 온도가 요즘 차 같은 경우는 좀 출력이 더 높아져서 더 높겠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공학 이런 데 보면은 한 700~800도 또는 1000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고온으로 올라가면 한 번씩 좋은 이유가 엔진 연소실 내부에 있던 이제 뭐 카본 또는 뭐 휘발유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바 플러그에 있는 카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카본들을 태워줍니다, 이 고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온도를 이제 자기 청조 온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청조 온도라는 게 모든 차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달려주면 자연적으로 이 온도에 의해서 카본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카본이 타버리거나 하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즘 뭐 보면 뭐 유튜브에도 많고 하던데, 연료 첨가제 넣고 뭐 테스트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테스트 중에 이제 합성유를 넣고 이렇게 고속으로 한번 주행을 해주는 비교 영상도 참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합성유가 일반 지금 우리가 카센터에서 넣는 싼 엔진 오일은 전부 다 광유입니다. 물론 뭐 좀 어떤 분들 합성유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합성유를 넣고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한번 해주면 엔진 오일, 뭐 피스톤 쪽이라든지 크랭크 쪽이라든지 이런 각종 오일 라인에 있는 카본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유가 좋은 이유가, 합성유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광유는 이제 자연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오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좋죠, 합성유가. 그리고 오일라인 뺄 때는 물론 엔진 플러싱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이제 플러싱을 해서 카본을 케미칼유에서 빼내는 것보다 그 케미칼유를 이용을 해서 엔진대를 뺀다는 것 자체가, 엔진에는 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리데나라든지 오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이라든지 뭐 리데나라든지 이 제품들이 전부 다 고무 재질입니다. 우레탄 재질이거나. 근데 이 고무라 하면은 종류가 많죠. 뭐 내화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NBR이라 해서 일반적인 고무가 있는데, 뭐 일반적인 고무를 보통 많이 쓰겠죠, NBR 제품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고무 부품들을 녹이기 위해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카본을 녹이기 위해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부품들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뭐 어느 누구도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할 수가 없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엔진을 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씩 고속도로에다가 이제 올려서 합성유를, 엔진 오일을 넣고 고속 주행을 한번, 아니면은 뭐 나들이 가시거나 하실 때 그때 한번 엔진 오일 교체가 됐다, 그러면 언제 갈 일이 있다, 장거리 갈 일이 있다 하시면은 합성유를 넣고 이렇게 고속으로 한번 주행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일 라인에 있던 카본들도 합성유에 의해서 좀 벗겨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온으로 인해서 연소실 내부에 카본도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청정 온도에 의해서 조금 연소실 내부가 청소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비교 영상도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올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량은 고속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질이 잘 들어있는 그런 차량 같네요.